그러면 2페이지 한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자료 보면 2페이지 핵심 정리 3번 10년 건것이 매수 청구. 이것도 어디서 튀어나오는 소리일까? 이건 자 어디에 나오죠? 좀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또 아까 수립 절차만 아까 봤었잖아. 그죠? 그때 뭐가 빠졌었죠? 수립 내용은 아까 뺐었습니다. 그래서 수립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우리 크게 5가지를 외우자 그랬잖아.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뭐 했었죠? 용기도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있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아까 여기 있던 거. 그죠? 용도 지역, 용도주, 용도 구역을 어디다가 뭐 하는 거? 지정하거나, 그걸 어디다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뭐 하는 거? 변경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무슨 지역으로 만들었죠? 현재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중에 여기는 어디에 속한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여기 3번, 여기 중심 상가쪽은. 그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일반 상업지역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아까 무슨 절차 있었어? 이반 절차, 결정 절차 있었죠? 그 수립 절차에 의해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도면을 고시하면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여기는 뭐가 된다? 일반 상업지역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용도죠. 일반 상업지역 용도 지정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을 수립해서 하라. 아까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싶다. 그럼 뭘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하랍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다. 산업유통개발진흥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니까 그걸 지정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도 있죠? 두 번째. 용기. 바로 기반시설 좀 여기다 뭐라고?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해달라고. 설정배. 세 가지.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었죠.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도 뭐라는 얘기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뭐죠? 용기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싶단다. 어디다가? 정비사업을 하고 싶단다. 그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다 신도시 만들겠소? 라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되고, 여기다 재개발 건축하겠소?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각각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부터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었죠? 정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때도 무슨 계획을 한다? 다 이런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된다. 이런 용기도 정지 5가지는 뭘 하는 거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더라. 이랬었습니다. 아셨죠? 자, 원래는 여기에 입지규제 최수구역이라는 게 나와. 근데 입지규제 최수구역도 뭐에서 입지구죠? 용도구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수구역은 용도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를 하는 거니까 입지규제 최수구역은 따로 쓰지 않고 용도구역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용도구역, 구역, 지역지구 구역, 5개. 그래, 거기까지만 들어가도 공부한 거다. 자, 뭐 있었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 목적은 2가지죠. 첫째는 반려견으로 수입하고, 또 하나는 식용견으로 수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꼭 개가 반려견만 있는 거 아니야? 식용견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신탕. 저도 보신탕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또 인상 쓰는 분들이 있어. 예, 그거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던 식용견이에요. 그죠? 식용견입니다. 단백질 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뭐죠? 바로 옛날부터 개였었습니다. 그게 단백질 공급에 가장 주된 거였었죠. 옛날에 소고기 같은 거 먹어요? 못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던 황구, 그 황구 잡아가지고 그냥 먹고 그랬었잖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바로 뭐야 하는 거?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해놓고 뭐뭐 있었죠? 첫째, 개발제한구요. 개, 도시제한공구요. 개, 도시, 시가와 주정구요. 수, 여기는 안 써있어. 저 남해안 바닷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 입주기재 채수구요. 개를 도시, 수, 입,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개를 도시에 수습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이라 부른단다. 그랬었잖아.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용도 구역은 요 속에 들어가니까 입지지수역은 여기로 올라간다. 그래서 용, 기, 도, 청, 지 5가지를 도시문화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 자, 이게 먼저 있었죠. 그 중에 뭐 있었죠? 요거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로 들어갈 거죠.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뭐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잘 봐봐. 기반시설을 뭐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그게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반시설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다 도로 만들려고 계획이 수립됐다. 그때부터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그랬었죠? 바로 요걸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그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대요.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대. 그럼 뭔가 장땡이죠. 그죠? 장땡이죠. 조만간에 뭐 한다는 얘기야? 우리 집값 팍 오른다. 앞에 돈이 죠. 도로 낸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는 뜬구름 잡는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까? 진짜 만들겠다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지.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건 도로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다. 근데 아직은 만들었습니까? 만들겠다고 계획만 수립되는 겁니까? 자, 실제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 지금부터 뭐자?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뭐만 붙이라? 사업자만 붙이면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그럼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 지나가다 아저씨가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뭐 도로공사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된 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뭐 하는 거야? 설치하는 사업이잖아. 맞죠? 도로공사. 그 간단하게 도로공사가 아니에요. 잘 봐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를 지금부터 뭐 하자는 얘기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이게 도로공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로공사지만 법적으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부동산 고법적으로 인사하면 어떻게 해서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뭐 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라 그랬죠? 바로 이거.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죠.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도로공사는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그건 뭐라 부른다? 그건 사업 시행 절차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절차. 그래서 제일 먼저 도를 내겠다고 계획이 결정되는 게 먼저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더냐?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 되었다? 결정 고시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도를 냈다고 계획이 결정고시된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다.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도로를 급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지 3년 내에 사업을 시작할 건지 3년 후에 할 건지 1단계, 2단계 구분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정해지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고 사업에 필요한 조치해놓고 공사 들어가고 다 끝났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에서 그렇게 공사를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건 매수 청구는 어디서 나오죠? 이게 아니고 밑에 겁니다. 도를 내겠다고 뭐만 결정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결정돼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그 도로 만들더라 안 만들더라 안 만들더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죠? 장기 미집행이란 말을 썼어. 오랜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무슨 말이야? 부지가 땅이란 말이잖아.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잖아. 그죠? 도를 내겠다고 기반시설 설치했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되어 있는 그 땅.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표현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거 왜 필요하다 그랬죠?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상당한 기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문제가 터진다 그랬죠? 자,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에 도를 내겠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시설이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땅 주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땅 주인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소유권 관계가 다 있을 겁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갖고 있는 땅도 있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도 있을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땅들 있잖아. 이거 도를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말라? 그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도를 내기로 확정된 땅 안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건축물 건축하지 말래. 공작물 설치하지 말래.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얘기야?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그럼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보상비 줄 때까지. 이거는 어차피 공익사업이니까 도로 만들려면 수용할 거 아니야. 그럼 수용하게 되면 뭐 주죠? 보상비 주잖아. 근데 문제는 뭐죠? 보상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건물도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매년 재산세라고는 꼬박꼬박 뜯어가면 이 사람들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죠. 이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줄 것이냐라는 그 조치가 그거예요. 만약에 저런 계획이 수립돼서도 옛날같이 그냥 쓰던 대로 막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끔 막아버렸으니까 문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도 허가도 안 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매년 재산세라고는 꼬박꼬박 뜯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았죠? 그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해서 이 조치가 몇 가지로 나눠진다? 셋으로 갈라집니다. 첫째,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눴고 2년 지났을 때는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하는 게 있어. 어차피 지금 당장 도로 안 낼 거라면 지금 안 만든데 그럼 당분간 여기다 가설 건축물이라도 쳐놓고 좀 쓰자. 지금 도로 안 낼 거라면 그럼 임시적으로 써놓고 쓰자. 그다음 나중에 뭐 하자? 도로 내면 그때 가서 철거하면 될 거 아니야. 곧 도로 낼 때까지만 해도 잠깐 쓰자. 그게 2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 10년 지나면 바로 여기 매수청권. 그 중에 무슨 땅만? 지목이 이 중에 무슨 땅만? 지목이 대인 토지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야. 아까 지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28가지. 전, 닭, 과수원, 잡종지, 목장용지 다 나잖아. 잡종지라는 땅이 되게 좋은 땅이야. 근데 잡종지 했더니 무슨 잡종하면 무슨 현찮은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지목 28가지 중에 잡종지가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잡종지라는 지목이면 개발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땅은 쓸만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잡종지 이것도 지목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아까 뭐 됐어? 유지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지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 지목이 뭔가만 대. 지목이 대. 요 28가지 중에 지목이 대인 거. 대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대라고 하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건물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아까 건축허가 안 내준다 그랬잖아. 못 지켜놓고 지목이 된데도 건물 못 지켜놓고 그러고서 뭐 했단다?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지목이 된 토지수가 물론 위에 토지만 있을까? 일부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을까? 예, 일부 건축물, 공작물 같은 정착물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것까지도 묶어서 토지만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이라고 돼 있어. 그것도 포함해서 뭐 할 수 있죠?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몇 년 지나서 효과다? 10년.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부터 찾는 거야, 이제. 자, 어디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는 데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도 도시군관리 수립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 결정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부르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그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떤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될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도를 만든다고 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만든다 안 만들더라? 안 만들겠더라. 이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했잖아. 진짜 만든다는 거야. 이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진짜 만든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는 순간부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원칙적으로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건물도 못 지게 하면서 세월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2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각각 다르다. 그때 이거 10년 지났을 때 뭐가 있단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수 청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해제 권고라든지 도시군 활용 위반의 뭐 제한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뭐다? 매수 청구라는 게 어디 들어있다?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쭈르륵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야. 이 종착점을 찾아올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면서 그 중에 요 내용이 여기 꽤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는 걸 찍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요 내용이 무슨 뭐와 연결되는지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알 수 있지. 이것만 달랑 공부해놓으면 이게 뭐가 관련된 건지 또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10년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는 지목이 개인 토지. 도로 안 만들고 있는 땅. 근데 지목이 대토지. 요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사주세요. 라고 요 토지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거기 내 토지 뭐야? 사주세요 라고 써있죠. 거기 써있잖아. 그림 2번에 그림 보셔요. 거기 맨 위에 매수 청구 좌측편에 맨 끝에 뭐라 써있어? 내 토지 사주세요 유유 이렇게 써놨잖아. 그죠? 짜증나는 거지. 그죠? 유자 붙인 거 그건 짜증이죠? 그래서 내 토지 사주세요.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슈 얘기입니다.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얘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왜 아직도 안 사줘요? 사주세요. 그리고 보상비 안 주니까 이제 보상비 주세요 라는 얘기야. 이 매수 청구라는 건 다른 말로 뭐와 똑같다? 보상비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 몇 년 기다렸어? 10년 기다렸잖아. 근데 아직도 보상비 안 주면서 나보고 더 기다리라고? 건물도 못 지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못 기다리니까 사주세요.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달라는 건 보상비 달라는 소리와 같다라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그때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과 똑같을까? 10년 경과 사업 시행 X 안 하면 밑에 실시계획 인가 X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말이 튀어나와? 실시계획. 실시계획이 어디서 나왔었죠? 이제 또. 그 실시계획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어디 있었죠? 요거. 사업 시행 2절차. 도로 만든다고. 뭐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뭐 하라 했죠?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한다 그랬었죠?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죠? 1단계, 2단계. 이때 1단계는 몇 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지금부터 3년 내에 도로 낼 거야. 그럼 몇 단계 포함시켜? 그건 1단계 집행계획이다. 이 사업은 거기다 포함시켜. 만약에 3년 후나 사업을 시행할 거야. 근데 몇 단계? 2단계에 포함시켜. 그래서 급한 건 1단계, 천천히 될 건 2단계. 이렇게 나눈 게 단계별 집행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2단계에 포함시키는 게 대부분이야. 처음에 수립하는 건 왜? 이미 옛날에 딴 데 도로 내겠다는 게 더 급한 게 있었어. 그거 아직도 안 하고 있었어. 이번에는 그거 할 거야. 이거는 3년 내 도로 만들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일단 2단계라고 거기다 집어넣어. 그럼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이걸 심사해서 몇 단계다 포함시킬 수 있다?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영원한 2단계가 아니고 다시 심사해서 1단계에 포함시켜버리면 3년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내에 들어왔어. 1단계 들어왔어. 그럼 뭐 정해져? 사업시행자.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랬었죠. 그때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야. 그게 여기 들어가는, 그게 실시계획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실시계획을 사업시행자가 뭐죠? 작성합니다. 들고 결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이에요.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도로 이렇게 만들겠어 라는 구체적인 게 무슨 실시계획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지정 결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합니다. 근데 결정권자가 뭐라죠? 그래, 이렇게 만든다고? 괜찮네, 잘했어, 알았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인가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된다는 얘기야? 그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바로 뭐 들어가더냐? 보상이 들어갑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보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10년 이내 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실시계획 인가를 못 받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가 사업 시행이거든요. 요 단계 이후부터는 사업 시행이고 요 전까지는 아직 사업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더 이상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리고 내 토지 사주세요.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까지 있었다면 실식이 인가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실식 인가가 났어. 그때 이 토지 소유자가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기야 여기서 말한 건 이제 실식의 인가까지 냈어. 내가 이건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이거 원래 사업 시행자는 관악의 장이야. 자기의 관에서는 지가 사업 시행합니다. 근데 누구야? 여기는 군포시장이죠. 내가 군포시장인데 이 친구가 뭐였어? 자기가 찾아와서 뭐죠? 내 토지 사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뭐까지 냈어? 실식의 인가까지 낳는 상태에서 그런답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할까? 아줌마 그렇잖아도 뭐 하려고 했는데 보상비 주려고 그랬어. 실식의 인가 났으니까. 그때부터 보상비 준다고 그랬잖아. 보상비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사달라고 청구 안 해도 뭐 할 거니까 보상비 줄 거니까 보채지 마. 그럽니다. 어차피 실식의 인가란 이상은 보상비 줄 거니까 보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식의 인가가 안 났을 때만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거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몇 년내? 10년 내. 그러면 그때는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누구한테 사달랍니까? 원칙은 관역의 장들입니다. 관장입니다. 관장. 원칙적 사업 시행자. 누구죠? 아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원래 사업 시행자거든.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의 관할구역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바로 저런 도로 만들고 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도 누가 한단다? 관악의 장들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업 시행자인 여기 군포시장이 지가 매수할 의무자가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관악의 장만 있습니까? 아니야. 누구도 있죠? 지정 시행자도 있어. 군포시장이 바빠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대. 그때 누굴 지정할까? LH 또는 지방공사, SH 또는 민간 시행자 이 사람들도 지정해서 니들이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민간 시행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시행자라면 그자들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자 또는 설치할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있다면 그자들도 매수 의무자가 된단다. 그래서 원칙은 특광 특시도시장은 원칙적 시행자가 사줘야 되지만 시행자가 이 사람들 말고도 지정 시행자들이 따로 있다면 그 시행자 걔들이 사줘야 되고 또 하나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있다면 그자들도 매수 의무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중에 매수 대금은 뭐로 줘야 되죠? 이거 원래 뭐 주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 보상비 성격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보상비는 뭐로 주죠? 현금으로 줍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래. 현금으로 주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서 주겠대. 무슨 채권? 여기 보세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 뭐뭐 붙이면 돼? 채권자야. 말이 참 어렵지만 어려운 거 아니야. 도시군 계획 시설자만 하려면 거기다 채권자만 붙여서 그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죠? 매수의무자가 누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걔들이야. 지방자치단체. 걔들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였죠? 걔들을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놨고 그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그자들은 뭘 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채권은 조심할 게 있죠? 어떻게 발행하죠?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저요, 현금으로 보상비 주지 마시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 사달라고 청구하니까 사줄게. 돈 주는 걸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뭐로 달래? 채권으로 주세요. 그럽니다. 왜요? 왜 그럴까? 채권으로 달라는 이유가. 어차피 현금 받아봤자 나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 사람이요. 어차피 받아봐서 어디다 놓을 거야? 은행에 갖다 쳐놓을 거야. 그랬더니 이자 요새는 2%도 안 준대. 무조건 넣어놔봤자 돈도 안 되잖아. 차라리 뭐 한다? 채권 이자율이 더 높대. 그러니까 차라리 채권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도시군계획 설채권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가. 근데 두 번째는 아니래. 채권을 원하지 않는데도 채권을 강제 발행할 수 있는 게 2번이야 합니다. 1번은 토지수요가 원한다는 거니까 그땐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이고 2번은 뭐죠?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게 2번이에요. 뭐죠? 두 가지. 첫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부재 부동산인 게 무슨 말이죠?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땅. 그럼 군포시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 거주하는 거야? 안양시에 거주한다. 저 부산에 거주한다. 목포에 거주한다. 이분들이 여기 있는 땅을 가지고 있대. 이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랍니다. 또 하나는 비업무용 토지. 이 업무용이다 비업무용 땅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은 업무 비업무라는 개념이 없어요. 누가 갖고 있는 거? 법인. 회사들 있죠? 법인이 갖고 있는 데서 비업무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업무용 아닌 비업무용 토지. 이런 것들은 매수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뭐로 지급한다? 채권으로 강제 지급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얼마까지는 무조건 현금으로 줘야 돼? 3천만 원 현금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기들을 다 새겨서 드려야 돼. 그냥 읽으면 말기가 정리가 안 돼요. 시험 문제 못 풀어요. 말기를 새겨 들어봐. 자,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설채권은 누구만 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인, 원칙적인 시행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악의 장들만 발행할 수 있는데 이자들이 발행할 때 어떨 때 발행한다? 첫째,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채권 달래, 현금 필요 없대. 그러면 채권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 발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첫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또는 비업무용 토지,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업무용이 아닌 그런 토지 갖고 있대. 그럴 때 매수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무슨 금액에 대해서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뭐로 발행할 수 있다? 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하나하나 그렇게 잘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부비 트랩은 3초 만에 터진다? 이 부비가 뭐예요? 부재부동산 토지, 비업무용 토지, 부비. 부비 트랩이 뭔지 아셔요? 여자분들은 몰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압니다. 여러분들 저 월남전 같은 데 보면 뭐 하는 게 있죠? 빼뚜콩들이 거기다가 저기 어떤 설치를 하잖아. 가다가 우리 줄에 딱 걸리지만 그게 뭐 어떤 그 큰 그 막대기 깎아가지고 그냥 삐쪽하게 만든 게, 그죠? 저기서 또 콱 와서 콱 찍혀가지고선 띡 죽기도 하고, 그죠? 뭐는 그 밑에 죽창 같은 거에 놓고선 위에를 살짝 덮어놓잖아. 지나가던 뭐죠? 뚝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는 거기다 수리탄 같은 거에다가 그 핀에다가 이렇게 사쳐가지고 다리 걸려보면 핀이 빠져가지고 수리탄이 빵 터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 하더냐? 그게 부비트랩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그런 숨겨둔 무기들, 살상용 무기들이 있어. 그런 부비트랩. 그것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몇 초 만에 터진다? 3초 만에 터진대. 여기는 그렇게 써서. 수리탄 같은 거 뽑으면 3초 내지 5초 만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비트랩은 3초 만에 터진다. 부비 3초 이런 말이야.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용 때는 얼마를 초과하는 것만 채권으로 준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 3초가 3천만 원 초과라는 뜻이야. 그것만 채권으로 준다. 그럼 얼마까지는 무조건 현금으로 줘야 돼? 3천만 원은 별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토지는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초과 금액만 채권으로 줘라. 그죠? 상환기간 몇 년?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는 특광, 특시도 관악의 장에서 발행하죠?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에서 10년으로 할지 8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조례 정하는 게 10년 이내에서 특광, 특시도 시군에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야. 따라서 만약 8년하고 조례를 정했으면 상환기간 8년입니다. 그럼 8년 동안 뭐 하라는 얘기야? 현금으로 주지 않고 채권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8년 돼서 뭐 하라는 얘기야? 그 채권 가지고 그 안양시 여기는 이제 군포시장한테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후시행자가 그때 가서 뭐를 주겠다? 현금에다 그 원금 있었죠? 거기다 뭐까지 주겠다는 얘기야? 8년 동안 이자 얹어가지고 그거를 상환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10년 이내에서 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문제는 뭐죠? 아까 위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 매수 결정, 매수 시한 세 번째 게 아까 빠졌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몇 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맨 위에 쪽에 세 번째.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그걸 그 토지 수요자 관할 특광 특시도 시장소에게 그걸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지한 날로부터는 사주겠다고 통지한 날로부터는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납니다.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가 들어왔으면 사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죠? 몇 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그걸 사겠다고 통지했으면 몇 년 이내에 사줘야 된다?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애우는 방법 거기 써있죠?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할 수 없어. 애우는 방법이야. 그냥 6월이가 뭐죠? 6개월인데 그냥 저 기생 이름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6월이라는 기생 이름. 6월이가 결정하면 사주는 건 누가 사준다? 2년이 매수한다. 그래서 6월이가 결정하면 2년이 매수한다. 이렇게 오셔요.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죠?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 미안하지만 네 땅은 사줄 돈이 없다. 그래도 돼요. 그때 불매수 결정이죠. 못 사주겠다. 돈 없어. 못 사주겠다. 또는 사줄게 하라고 몇 년 내에 사주기로 했죠?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그게 웃기는 규정이야. 그럼 2년 내에 매수하기로 했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야.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안 사줍니다. 토지 수요자가 뭘까? 시장 찾아갑니다. 아니 시장님, 저번 사준다고 2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2년 지났거든요. 왜 안 사주십니까? 빨리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시장 새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2년 지났냐? 벌써 지났네?
그럼 너 거기다 건물 질래? 내가 허가해 줄게.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달라고 한 거야? 돈 달라고 청구한 거잖아. 그죠? 사주세요 하는 건 보상비 달라는 소리라 그랬잖아. 돈 주세요 라고 신청했더니 뭐랍니까? 건물 줘라 이런 소리 합니다. 이건 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 졸면서 만든 법인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처음 봤습니다. 내 토지 사주세요 했더니 사주겠대. 매수결정을 통지했어. 몇 년 내 사준대? 2년 이내. 기다렸어. 2년 지났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 건물 질래? 허가해 줄게. 아니 내가 언제 건물 진다고 그랬어? 돈 달라고 그랬지? 이런 헛소리나 떠드는 이런 법을 뭐란다? 완전 웃기는 법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법입니다. 하여튼 2년 내 사준다고 했고 안 사주면 개발행위 허가해 주겠답니다. 뭐 허가해 준대? 4가지. 첫째, 3층의 단독주택. 두 번째, 3층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의 2종 근린생활시설. 네 번째, 공작물. 이거는 허가해 줄 테니까 거기다 설치하랍니다. 따라서 사주지 않기로 불매수 결정하거나 사주기를 결정해놓고 2년이 지나면 이런 개발행위를 뭐 해주겠다? 허가해 주겠다는 거. 건물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애우는 방법.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 2종 근린설 3층에 떨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죠? 3단 120.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거기서 3단 1, 2. 마지막 공작물 3단 120라고 4가를 그렇게 해오고 그 중에 2종 근린생활설이 뭐죠? 근린생활설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옆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들. 1종은 가장 꼭 필요한 거. 2종은 없어도 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 그거는 2종근생이야. 근데 2종근생 중에 뭐는 안 된대요? 거기 써있어. 노래 연습장, 안마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설이 뭐라 그랬죠? 고시원. 우리 이런 데 보면 고시원이라고 했잖아. 안에는 고시원. 그런 노래 연습장, 안마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설. 이 4가지는 2종근생이지만 허가 내준답니까? 안 내준답니까? 안 내준다는 얘기야. 설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4가지는 제외. 그건 2종근생이지만 안 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애우는 방법 어떻게 하죠? 노래 안 단다. 그냥 이렇게 해요. 저 킬리만자로 표범이라는 노래 알아요? 몰라요? 노래 안 단다. 내가 원래 닉네임이 킬리만자로 표범이거든.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 기본서 맨 앞에 보면 머릿말에 써있잖아요? 보지도 않았지? 기본서 맨 앞에 머릿말.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죠? 봐요. 맨 앞에 봐봐. 몇 페이지야? 복습장치 끝나고 어디야 이거? 페이지도 없어 이거는. 맨 앞에서 약 하나, 둘, 셋, 몇 장 넘어가봐. 한 서너 장 넘어가면 거기 머릿말하고 나올 거야. 그 머릿말에 공인중개사 강의를 담당하면서 한결같이 묵후랜데 묻는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챈다. 가왕이 누구야? 조용필이잖아. 그 조용필의 명곡인 킬리만자로 표범을 듣고 있노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다.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뭐 나오잖아. 가사 쭉 보시죠? 바로 거기 있는 거. 그래서 속에서 중간에 노래 나오면서 중간중간 제가 쓴 거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죠. 언제 읽어봐? 7월 달쯤 읽어보면 눈물이 쏙 빠집니다. 지금 읽으면 눈물이 안 나와. 근데 7월 달쯤 돼서 읽어보면 눈물이 쏙 빠집니다. 진짜로. 예. 그때부터 이 노래가 아니라 거기 써있는 글이 실감이 됩니다. 예. 지금은 실감이 안 돼. 7월 달쯤 되면 이제 실감이 될 거야. 어쨌든 거기 써있는 거기에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노래 안 단다. 킬리만자로 풀면 노래 안다 모른다? 안 단다. 노래 안 단다. 이것은 설치한다. 허가 내주지 않는다. 허가 안 내줍니다. 그렇게 일단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이제 뭐가 나죠? 도시개발법에 들어와서 무슨 계획이 나오죠? 개발계획. 우리 개발계획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였었죠? 자, 여기 봐봐. 이제 도시개발법에 가봐. 개발계획. 빼고. 자, 여기 개발법에 보면 마곡지구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것도 그림으로 정리해야 돼. 나중에 그림 속에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마곡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상이야? 희망상이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누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자 하는 이 구역 지정권자가 여기 마곡지구 여기 있던 지역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자료에 나와 있죠? 자료 첫 줄에 맨 위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가운데 개발자하고 끝에 계획자하고 빼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요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단다. 그래서 여기 수립권자부터 제목만 써놨죠? 요 내용을 거기서 정리한 겁니다. 핵심정리. 이것도 시험 문제 매년 어떤 형태로든 이 속에 있는 건 꼭 하나는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죠. 자, 첫째,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수립권자. 구역, 지정권자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고. 근데 수립 시기. 원래는 언제 수립하죠? 이렇게 써 있어. 법조문의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라는 얘기야?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 구역을 지정고시 할 때 개발계획도 같이 수립고시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고시 하면서 그동안 먼저 수립했던 개발계획 있죠? 그동안 수립한 거 요걸 구역 지정고시 할 때 통상은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해버린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외? 아니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이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거에 따라 나중에 수립한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그림 새로 그렸어. 3페이지 자료 맨 위에 보시면 개발계획 해놓고 점점점 찍어놨죠. 그죠? 그게 뭐야? 개발계획 수립 내용들이야. 원래 29가지가 있어요. 29가지가 거기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뭔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게 그게 뭐란 얘기야?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29가지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뭐부터 지정해놓고? 도시개발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그 29가지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줘야 되는 거.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놔. 그러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된 후에 29가지를 나중에 수립해줘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답니까? 6가지. 머리점만 떠서 공자생, 외국사 이렇게 되죠.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몇 명이 왔다? 30명이 왔다. 그래서 공자생, 외국삼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공이 뭐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개발계획 공모가. 자, 여기다가 마곡지에다 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걸 지정권자가 수립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사람들한테 일반 공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기다 뭘 지정해 놓을 테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을 테니까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개발계획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개발계획에다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개발계획 공모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공모하려면 뭐부터 지정해야 돼? 구역이 지정돼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보고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개발계획 그걸 공모에 응할 거 아니야. 따라서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알죠? 자, 뭐죠? 자연녹지죠. 자, 우리 용도지역을 또 모르면 이해가 안 돼. 무슨 용도지역이다? 자연녹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먼저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그 안에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해 준다. 자, 생산녹지죠. 그래서 생산녹지역도 도시개발을 지정하려면 그때는 뭐부터 한다?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거기서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해도 좋다. 공자생 외가 뭐죠? 도시적 외지역. 자, 여기서도 그냥 도시적 외하고 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도시적 외지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응? 관농자. 아까 도시적 있었잖아. 그럼 도시적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관농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적.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도관농자를 도시적을 이해 나머지는 도시적 빼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적, 지역에다가 뭘 지정한다니까? 도시개발을 지정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관농자 지역에다 도시개발 지정할 때도 뭐부터 지정해놓고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좋다. 그 뜻이야. 마지막 안에 두 가지 있죠. 첫째, 국장이 뭐하는 지역?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국장이 뭐하러 해서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누구랑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무슨 지역은 빼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안 돼요. 자연환경 나머지에서 국장이 중앙행정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국가균형 발전에서 지정하는 지역이죠. 그런데도 먼저 못하고 국장이 도시개발을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해도 좋다 말이죠. 자, 마지막은 100분의 30 이하가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용도 지역에서 보면 도시개발구역에 여기다 지정해. 그 중에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도시개발이 넓어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여기는 무슨 지역? 주거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상업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하면 무슨 뜻이죠? 주상공의 공통점. 한마디로 말하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통점. 한마디로 개발된 지역.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야 돼. 주상공 하면 무슨 뜻이 떠오른다? 개발된 지역. 맞잖아. 아까 용도지역에서 주상공업지역 다 개발된 지역. 녹지지역은 보존하는 지역이잖아. 개발 안 한다 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관농자 지역 역시 개발되지 않는 보존하는 지역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법에서 보면 주상공이란 말이 나오면 한마디로 무슨 지역이다? 개발된 지역. 녹관농자 하면 무슨 지역? 보존하는 지역. 이렇게 개발과 보존하는 걸 크게 나누면 뭐뭐 나눈다? 주상공, 개발된 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지역. 녹관농자, 이거는 무슨 지역? 보존하는 지역. 이게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주상공업지역이라는 건 뭔 지역이요? 개발된 지역. 이게 전체 구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답니까? 전체 100분의 30 이하랍니다. 그러면 주상공업지역은 차지한 게 30% 이하죠? 그럼 나머지 녹, 관, 농, 자 이게 몇 프로 차지했다는 거야? 70%를 넘게 차지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30% 이하가 주상업지역이라는 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보존할 지역의 몇 프로? 70% 이상 되는 지역이란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도 뭐부터 한다?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도시계획을 먼저 지정해. 그래놓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개발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게 수립 시기. 두 번째,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답니까? 이 안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럼 땅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환지 방식일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색에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소리잖아. 그죠? 보상비 주고 내쫓는 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환지 방식.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봐봐. 이 손을 봐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너한테는 이 중에 여기 있는 땅 줄게. 너한테는 여기 있는 거 줄게. 너한테는 여기 이거 줄게. 너한테는 이거 새로운 거 줄게. 이렇게 종전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때는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청사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봐도 된다?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뭘 받으란 얘기야? 동의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의견만 듣는 게 아니야. 이건 동의까지 받아야 돼. 의견 청취가 아니야. 동의. 얼마나 왔습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전체 총수의 2분의 3에 뭐까지 받아야 돼? 동의까지 받아야 비로소 그 개발 계획은 효력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개발하겠소라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야. 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왜? 여기 공원도 이렇게 크게 받아 만들어준대. 근데 나 같으면 마음에 안 듭니다. 반대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공원 크게 호수공원 만들어준다는데 됐잖아. 좋잖아. 근데 왜 환지 방식에서 반대할까? 이유는? 정답이야. 뭐가 많이 늘어날수록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부지가 많이 늘어날수록 내가 받는 환지 면적은 뭐한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시설이 많이 설치될 때는 여러분들이 환지 방식이라는 걸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는 땅이 너무 줄어들어서 별로 수익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일단은 차라리 수용 방식에서 보상비 주세요 하는 게 낫지. 새로운 땅으로 주세요 했더니 옛날에 갖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이었었어. 새로운 땅으로 줬는데 안 보여. 내 땅 어디 있어? 안 보여. 어디래? 여기. 그죠? 이만큼 준대. 이 땅이 내 땅이었는데 그 중에 이거 준대. 그럼 뭐야 이거? 받아봤자 수익성이 없죠. 그래서 공공시설이 많이 설치되는 수용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무조건 새로운 땅 만들어준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만들어주는 줄 알고 있어.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조심하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동의 받는데 얼마 받는다? 면적으로 따질 때는 전체 면적에 찬성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 총수로서는 사람 수로 따지면 2분의 1 이상은 돼야 비로소 저건 정당을 받는다. 다만 중요한 게 있죠. 또 시험 잘하는 거. 누가 사업 시행자래? 누가 시행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놈들이 사업 시행자라면 행정청이죠? 그때는 뭐가 필요할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는 무슨 규정이 있다 그랬죠?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 사업 시행자라면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정이 있다. 싸가지 없는 주정이 있다. 라 했었잖아. 이거 싸가지 없는 주정이야. 왜 이런 말 있죠?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줄 때는 여러분들 개발계획 동의 안 받는다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여러분들 동의 안 된다는 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내 땅 만들어준다면서 우리 땅 만들어준다면서 우리한테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나 만들어준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시행자일 때는 그런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 라고 그렇게 오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거기까지. 자, 그래놓고 이제 그 밑에 수립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뭘 수립하는데? 잘 봐봐. 마국지구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죠? 개발계획. 이걸 어디서 수립하는 거야? 자, 그림으로 그리면.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를 그리면 이게 서울특별시야. 이 중에 한강이 여기서 흘러서 이렇게 해서 한강이 흘러갑니다. 자, 어디 있는 거야? 마국지구는 이쪽입니다. 서남부권입니다. 한강이 여기 이렇게 흘러간다면 서남부권이니까 어디 지역이죠? 서쪽, 남쪽. 서쪽에서 강남쪽, 남쪽이야. 이쪽이죠. 여기가 무슨 죠? 마국지구입니다. 자, 여기서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 개발계획. 잘 봐봐. 그럼 이 서울특별시에 이미 무슨 계획이 있을까? 장차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서울과 부천과 인천에 거쳐서 이 무슨 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 이 서울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계획? 기본계획. 수립돼 있잖아. 그러면 서울특별시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 속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구지에서 개발계획 여기다 수립한답니다. 그럼 이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그 큰 계획들, 큰 계획,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거에 뭐하도록?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광역도시나 도시군이 수립됐는데 이 마구지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마음대로 수립하면 안 돼. 이미 수립되는 장기계획들, 광역도시, 도시군계획 부합하도록 들어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이 하나고. 두 번째가 이때 이 면적이 얼마나 된답니까? 무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된답니다. 자, 330만 제곱미터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몇 평? 몇 평? 100만 평. 330이라는 숫자는 한 평이 3.3제곱미터거든. 따라서 330만은 100만 평과 같은 소리야. 그래서 33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교수님, 300이면 300이고 500이면 500이지 지저분하게 330이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건 지저분한 게 아니라 평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평수로는 100만 평이라는 걸 제곱미터로 330만 제곱미터라고 쓴 거고, 이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큰 개발을 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 이때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그때 기능의 서로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능의 서로조화란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여기서 330만이야. 그럼 이걸 확대시키면 상당히 넓다는 얘기죠? 넓어. 그럼 여기다 뭐 짓고?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졌어. 그럼 아파트 지려면 여기에 달라붙는 시설이 무슨 시설 있죠? 초등학교, 학교. 어디다 줘야 돼? 아파트 옆에다 줘야지만 애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그 내가 아침에 손잡고선 규모까지 데려다 줘도 되지. 가까우니까. 근데 아니래. 어디에다 그러는데 50km 떨어져 있는 여기다가 초등학교를 줬답니다. 아씨, 너무 심하다. 20km 하자. 20km 떨어진다 초등학교 줘놓고 얘들 보고 어디 다니래? 여기 다니래. 여기 초등학교 없대. 1이 다니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아침마다 안 태워주면 애가 뭐 해야 되죠? 걸어가라고? 20km가 가면 벌써 수업 끝났다. 그죠? 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때는 이건 아파트는 무슨 기능? 아파트는 주거 기능. 맞죠? 학교는 교육 기능. 이런 주거 기능, 교육 기능.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이렇게 부조화되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는 면적이 넓을수록 각종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라. 너무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건 가까이 있을 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멀리 있을 건 멀리 있어야 되고 이게 맞춰야 되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데나 저 따위로 만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면적이 얼마일 때부터 그걸 기능의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 그걸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그럼 마지막 핵심 내용 7번.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 가능한 내용 해놓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위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아까는 뭐 했었죠? 먼저 뭐부터 지정해놓고 제일 먼저 뭐부터 수립하고 이 그림을 잡아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죠. 몇 가지? 29가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개발계획입니다. 이걸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뭘 지정한다 그랬죠?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야 합니다. 여기다 뭐 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라. 근데 예외가 있었죠. 요까지가 뭐라 그랬죠? 원칙. 이거 원칙이야. 여기까지는 그죠? 선 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 지정.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어떤 예외? 아니래.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뭔다?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것들. 그래서 이때 그 개발계획 몇 가지? 29가지가 이때 만들어도 되는 것들. 어느 지역? 공자생 외국삼. 요거는 공자생 외국삼에서만 요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건 그게 아니고 잘 봐. 말귀를. 여기 29가지를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건 뭐랬죠? 이건 예외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요렇게 보는 건 요건 예외 쪽이고 노랗게 한 건 원칙, 빨간 건 예외. 이 말이죠. 그런데 원칙으로 가. 원칙에건 예외가 아니야. 원칙이야. 원칙에서는 원래 개발계획을 몇 가지를 수립해야 돼? 29가지를 수립하는데 처음에 29가지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만 수립한다? 25가지만 수립합니다. 그럼 몇 가지는 빠졌단 얘기야? 4가지는 빼버려. 그 4가지가 숫자로 보면 13번, 14번, 15번, 16번. 29개 들어간 것 중에서 13, 14, 15, 16개 있는 거야. 요 4가지는 포함시킨다? 일단은 제외시킨다. 제외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으로 보는 거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는데 29가지가 아니고 25가지만 수립하고 4가지는 빼버려. 아직 수립하지 마. 그리고 원칙대로 뭐였죠?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 놓고 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구역 지정 후에 아까 빠진 거 4가지 있었죠? 4가지. 이거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빼고 수립했다가 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다음에 몇 가지? 요 4가지를 나중에 뭐 한다?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라. 이건 포함입니다. 이건 포함이라는 말을 썼죠. 아까 여기는 뭐죠? 이건 개발계획을 뭐라 했죠? 수립. 나중에 수립한다. 이건 수립이고 이거는 처음에 먼저 수립하는 거 맞아. 근데 빼고 4가지는 빼고 수립했다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때 가서 4가지를 개발계획에 그때 가서 포함시키는 것들. 그 4가지 사유가 무엇이냐? 이게 또 시험 문제 납니다. 어떤 거 헷갈리면 안 돼. 공자산 외국삼 사유고 이 4가지 뭐죠? 머리점 맞춰서 4가지가 박, 수, 임, 순 이 4가지입니다. 박수치자, 임순아. 어? 여기 임순씨 계신가? 없어요? 그럼 박수 칠 여자가 없는데 네. 박수 칠 임순이 박수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이렇게 해놓고 박자는 또 뭐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그 속에 또 머리자들이야. 그러면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기비가 뭐죠?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만 도로 같은 걸 만들까? 도시개발 밖에도 도로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봐. 도로 만들었는데 여기다 만들었어? 상식으로 생각해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어렵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쉬워요. 자, 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 10대 도로 만들었어. 자, 그래갖고 이쪽은 더 이상 도로가 없어. 끊어져. 그럼 여기까지 가. 그럼 무슨 표 있을까? 유턴 표시나 있겠지. 더 이상 도로 없으면 돌아가시오. 유턴이죠? 여기까지 가면 또 유턴. 여기도 유턴. 이걸 뭐란다? 도시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감옥이라고 합니다. 이거 감옥이잖아. 이 속에 갇혀서 살으라는 소리잖아.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디도 있어야 돼? 당연히 그 밖에도 도로가 연결이 돼야 안 돼야 돼. 그래서 여기도 새로 도로를 만든대. 이 도로 만드는 거 이게 어디죠?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 부담해 가는 거. 요 안에다가 만든 게 아니라 밖에 만드는 이 도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래? 그 비용 부담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밖에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 부담해 가는 건 누가 할 것이냐? 요거는 구역부터 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에 나중에 포함시키면 되는 첫 번째 사유 방향. 기는 뭐죠? 수토세. 이 중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게 수용 대상이 되는지 토지 세부목록. 요게 수용 대상이다. 요거 수용 대상이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 그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 수토세. 그 다음에 이미 뭐죠? 여기다 뭐 짓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한대요. 그럴 때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거야. 이것은 세입자들이죠.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주거, 생활 안정 대책.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그것도 나중에 포함시키면 되고. 순단사가 뭐죠? 순환개발. 순환개발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이쪽으로 와봐. 마지막이냐?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개발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더냐? 이 속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어. 무슨 주택? 철거되는 주택들. 개발을 하면 까만 게 될 거냐? 누가 살고 있다? 이 안에 주택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있어? 세입자도 있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만약에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셔야 되지. 그럼 그 사람들의 생활 근거가 상실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먼저 정비구역 안에 보세요. 여기 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여기 빈터 있잖아. 빈 공터. 여기다 뭐죠? 아파트를 일단 2개 동을 먼저 줘. 아파트를 먼저 줘. 그리고 뭐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도 먼저 여기 들어갈 대신에 여기 새로 짓는 동안 들어갈 대신에 새로 완공됐죠?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있던 분들 자기 집 찾아가라고 그래. 그럼 여기는 개발이 끝났어. 이제 얼른 옮겨가. 일로 옮겨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시 빈집 밀리 들어가래. 끝나면 자기 집 찾아가래.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가서 이 사람들 들어가래. 끝나면 들어가래. 이런 주택을 무슨 주택? 순환용 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걸 무슨 방식이다? 순환개발 방식이라 표현하고, 그런 순환개발 방식으로 할 때 단계별 사업 추진,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 거하고 그 다음에 되죠? 요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는 그 내용, 그것들도 뭐부터 한다?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박수치자 임수나 박수임순, 그 다음에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라는 그렇게만 머릿속만 갖고 외우면 문제 나오면 뭐 하면 되죠? 그렇게만 풀으면 되겠나? 관련된 것 네 가지는 그런 건 먼저 했죠? 먼저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건 맞아. 그리고 나중에 구역 지정 후에 네 가지는 빼놓고 수립했다가 나중에 포함시켰다는 것들. 그거하고 선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하고 헷갈리면 안 돼. 저기 있던 공자사행 외국사면 원칙 예외로 간 거. 이건 예외의 문제고, 이건 원칙인데 25가지 먼저 수립하고 4가지는 뺐다가 나중에 개발 계획 수립되고 그때 가서 4가지를 포함시키자. 그 4가지 사유 박수, 임순. 조금 헷갈리지 않죠? 그렇게 그림으로 정해야 돼. 그냥 가면 그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두 가지 뒤집어지는데 잘 정리, 그림, 거기 일부러 표에다 그림 그려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들 또 쭉 있는데 이건 어떡할까? 시간도 없고 나중에 본론 내용 들어가서 이제 1월달부터 들어갈 때 있죠? 그때 다 나올 거니까 그때부터 정리하고, 하여튼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다 기본 강의 끝나고 한 번 더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물론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거야.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 해서 이제 우리 기초 강의는 다 끝난 거라고. 다음 1월 1일은 또 신정이라서 그날 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첫 강의로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핵심 정리 이런 식이에요. 지금 만든 요들이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 핵심 3 이렇게 돼 있고 기본서 페이지 있으니까 꼭 집에 가서 그 기본서하고 설명 듣고 난 걸 정리하면서 그 그림하고 같이 정리하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뭐와 똑같다고 그랬죠? 수학 기초 없으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공부도 기초가 강해야지만 쫓아오니까 꼭 이건 어떤 일 써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쫓아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1월달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